어른들이 사실은 존경받는 것, 뭐 존경까지는 떠나서 나도 저런 어른을 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에게 듣게 되면 정말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우리 어른들은 Z세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른들을 Z세대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할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문우 센터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롤 모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모범이 되는 닮고 싶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과거의 산울림 밴드, 산울림? 현 김창완 밴드, 김창완 씨를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네. 요즘 이분이 젊은 세대가 주로 이제 참여하는 펜타포트라는 락 페스티벌에서 가장 화제인 그 아티스트를 뜻하는 헤드라이너로 섰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라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아티스트로 섰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그 연세 70에 거의 가까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곡을 연주했다라는 어떤 건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오랜 시간 이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롤모델 삼고 싶다라고 하는 Z세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과거에는 막 성공한 위인전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롤모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물을 만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조사를 하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꼰대를 혐오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모두가 또 어른을 기다리는 시대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김창완 씨는 정말 멋진 분이죠. 네. 가수, DJ 또 연기도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선하신데 악역을 또 그렇게 잘하셔서.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이 이제 락커로서도 그 모습을 사랑하는. 네, 그렇죠. 멋집니다. 네. 또 이 시대에 참 어른으로 주목받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 네, 진주시의 한 독지가를 다룬 그 어른 김장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열풍이 대표적인데요. 아, 다큐멘터리. 네, 한 지역 방송에서 이 한의사이자 또 지역의 독지가셨던 김장하 선생을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지금 이 영화가 네이버 영화 평점에서 무려 9.7점입니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그 서울의 봄 같은 게 한 9.5 정도 되는데요. 통상 한 8 정도만 돼도 호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고요. 이 김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다가 그가 이제 언급돼서 유명해졌는데 졸업 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김장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더니 자기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고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사회에 돌려주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내가 잊은 적이 없다라는 멘트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후기를 좀 보시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거나 내가 기다린 어른의 모습이 이런 거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돌려줘라. 네, 맞습니다. 이야, 멋진 선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의사이자 독지가였던 김장하 선생. 또 최근에는 MZ세대들이 특히 Z세대들이 혼자 사는 어른을 동경한다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잘 사는 어른인데요. 이 최근 1인 가구나 이제 비혼 같은 다양한 가족 관계가 좀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혼자서도 잘 사는 어떤 알찬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어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본부 예능을 통해서 호화롭게 살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로망을 좀 분명히 알고 그걸로 일상을 채우는 그 김대호 아나운서의 모습이 좀 대표적이었고요. 개그우먼이기도 하면서 컨텐츠 기획자이고 회사 대표이기도 한 송은희 씨를 볼 때에도 굳이 반려인이 없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자기 삶을 꽉꽉 채우는 모습이 건강한 어른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Z세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 맞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그 M본부의 김대호 아나운서를 자꾸 저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김대호고 저는 이대호고요.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라떼, 꼰대라는 좀 꼰대 같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최근에 한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거에도 따르면 직장인이 꼽은 가장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이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고 잘 듣는 상사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가령 예능 PD 나영석 씨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상파 예능 PD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침착맨이라는 유명 유튜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 방송을 잘할 수 있냐 같은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그 불치하문이라고 하죠. 그 후배들한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방송 경력은 나영석 PD가 훨씬 선배지만 유튜브라는 모르는 분야는 기꺼이 후배가 돼서 내가 경청하고 피드백을 듣겠다라는 이 모습이 어떤 Z세대가 바라는 어른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PD로서 성공하고 네. 연봉도 많이 받는 맞습니다. PD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러 다니는 모습. 네. 또 사실 그 배우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또 콘텐츠가 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Z세대만 싫어하겠습니까마는 차별적인 발언,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롤 모델에서 그냥 광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지금 개그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소재 제약이 너무 많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 혐오화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한탄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개그 소재 잘못 골랐다가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네, 그런 지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개그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개그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변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못한 건 없는지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Z세대들로부터 저것도 좋은 가치관이다라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세대 인식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사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나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언어들인데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마 자이든 타이든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럴 때 장도연 씨 사례를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개그우먼 장도연 씨죠?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장도연 씨는 남을 낮추면서 개그하지 않는 사람이고 실제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개그를 좀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철학과 소신을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누구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만으로도 센스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성세대 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존중해주고 네. 또 띄워주고. 네. 혹시 롤 모델 중에 기업가는 없습니까? 경제인들? 기업가도 있습니다. 유튜브 예능에서 한 토스트 업체 대표가 출연하셔서 다양한 직원 복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복지가 훌륭하다라는 그 네티즌들 반응에 이렇게 답하거든요. 자기는 이걸 복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저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들이랑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표님의 어떤 그 말씀이 직원을 시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열매를 동등하게 나눠야 하는 동료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에 이 Z세대들이 굉장히 감화됐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이 있었고요. 요런 좋은 반응이 이 브랜드의 음식을 더 사 먹어야겠다라는 마케팅 효과가 더불어서 내가 이런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채용 브랜딩의 상승 효과, 어떤 인재 확보의 효과까지 어우러져서 이 좋은 기업가가 Z세대의 롤모델이 될 때 어떤 가치가 생겨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유튜브로 화제가 됐었는데 뉴욕 샌드위치 가게에서 그 한국계 사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뉴욕의 단골 손님들이 그 은퇴식을 자발적으로 해주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영업이지만 한 자리에서 좀 묵묵하게 일했다면 뭐 그게 소상공인일지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삶이 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직원들과 회사의 성장을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한 토스트 업체 그 대표님. 그리고 은퇴할 때 그 뉴욕의 배우들 맞습니다. 그 뭐 뮤지컬 관계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박수를 보내주던 그 샌드위치 가게의 대표님. 맞습니다. 그것도 뉴욕에서. 맞습니다. 정말 멋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그 덕을 나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롤 모델, 모범적인 어른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Z세대의 지지를 받는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얼마 전 그 토크 예능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축구 심판이신 정동식 심판을 Z세대가 존경을 표하는 어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축구 심판 정동식 님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없어서 이제 비시즌일 때 수입이 없을 때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환경공무관으로 일을 하시고 퀵서비스까지 병행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삶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축구 심판이라는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가족 생계라는 해야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행복하다 오히려라고 하는 발언을 해서 진행자도 사실 좀
눈물을 훔치셨고 그리고 일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Z세대들한테도 큰 감동을 주는 어른이라고 좀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나온 어른의 특징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Z세대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어른이라든지 성공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분들보다는 그냥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삶 그 자체로 사실 가르침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업에서는 그 공로상이라든지 고마운 선배상을 뽑는 게 아니라 닮고 싶은 선배상을 뽑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상의 이름을 바꾸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되는 사람이 요즘 Z세대들한테 귀감이 되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닮고 싶은 선배. 네. 일, 가정, 주변 다 잘 챙기고 네. 또 예의 있고 인성으로 보여주고 말보다 또 행동으로. 쉽지 않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디 뭐 롤모델 되는 게 쉽겠습니까? 네, 저희도 같이 또 노력을 해야겠죠. 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